네, 여러분 아마 이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허본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허경영 총재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내걸었던 공약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둘 사실은 실현되고 있고 내지 또 다른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그 허경영 총재가 전에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 대선에 출마할 뜻도 밝혔죠. 자,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이 허경영 총재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허경영 총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 대선 출마 선언을 사실 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그 15, 16, 17대 계속 출마하셨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다시 이제 대선에 도전하시는 특별한 이유로 좀 여쭤본다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25년 전에 내가 내놓은 공약을 그때 했으면 인구가 지금 한 1억 명, 경제가 한 5만 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앞서간다고 했는데 율곡의 10만 양병론처럼 전쟁이 나면은 그때 그게 양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10년 전에 했대서 율곡을 내쫓았잖아요. 그것은 황당한 공약이 아니라 진작 했어야 이 지금 세계 저출산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망국적 저출산이 되니까 내 공약을 가지고 이제 조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말씀하신 게 뭐 신혼부부에게 1억을 준다든지 뭐 출산을 하면 3천만 원을 주는 게 25년 전에 내놨는데 그때 했어야 지금 인구 절벽이 없는 거죠. 지금 하는 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1억이 아니고 1억은 그냥 주고 주택자금 무이자로 2억을 줍니다. 그래서 3억을 주는 거죠. 3억에 3천만 원. 그 모병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 거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25년 전에 얘기했죠. 그 모병제는 모든 남녀가 징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간 논산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제대입니다. 그 외에 사병은 모병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비군은 돼야 되니까 전시에 남자 여자들이 총 쏠 수 있어야 되니까 기차 군사 훈련은 누구나 한 달간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도. 그건 의무로 남녀가 공이 이스라엘처럼. 그 외에 이제 사병은 모병하겠다는 거죠. 그럼 국방 예산이 지금 36조인데 약 10조가 절약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부분적인 어떤 병기 65세 그다음에 월 이제 20만 원으로 이제 기초노령연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2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 노인들이 노후에 자녀들한테 기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자녀들은 또 실업자지 않습니까? 이래서 국가가 노인 문제만큼은 국민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노인만큼은 원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것은 70만 원씩 주면 부부 140 기본 생활이 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허경영 총재께서 과거에 내걸었던 공약의 일부가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거나 다른 정치인에 의해서 공약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500만 명이 지금 내 때문에 노인수당 20만 원씩을 받잖아요. 그건 뭐 이준석 씨가 새누리당에서 그걸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내 공약을 가지고 지금 남경필 씨가 모병제도 이야기하고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국가에서 제대로 해서 모든 청년에게 해당이 돼야지 뭐 0.1%, 0.2%에 주는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홍보하는 건 포퓰리즘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잠깐 이준석 씨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이전 새누리당 위원장 할 때 대선을 허경영 공약을 가지고 치렀다고 그랬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랬어요. 이준석 씨가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의 이제 과거 공약이 지금 와서 좀 현실화되거나 채택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개한 적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이준석 씨 혹시 그러니까 대화 나눠보실 사적으로 나눠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하루에 한 5천 명을
보통 한 몇천 명을 사진을 찍어주는데 네. 길에서 노원구에서 내가 사진을 한 5천 명한테 5시간 동안 찍어주고 있었는데 네. 이준석 씨가 왔더라고요. 아, 총선 때? 총선 때. 지난 총선 예, 때? 나는 이제 총선하고 관계 없었죠. 예, 예. 그래서 서로 그때 한 자리에서 마주 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에 출마를 했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때 예. 우연히 마주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공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네, 과거 공약은 그대로 다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 포인트 제도. 그다음에 세금 전체 15가지 자동차 세금이 없어지고. 네. 주행세에 다 들어갑니다. 네. 기름 넣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나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2번씩 내는 자동차 보유세가 네. 없어지면서 기름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통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설 필요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1년에 보유세 2번 내는 거 필요 없습니다. 특소세 다 없어지죠. 그럼 한꺼번에 묶어서 기름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이런 그 이제 과거에 공약 내놓고 하셨을 때 이제 그 주변에서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나라 국가는 전혀 뭐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인기 영합으로 막 속칭제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국가 예산 400조 중에 네. 200조를 전략해서 국민들 통장으로 넣어줄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예산 400조 중에 200조가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자체 낭비되고 있어요? 의원 선거 없애고 예. 지자체 단체장 없어집니다. 국가 임명제로 바꾸고 네. 선거비용 제로가 되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심지어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110조가 10년간 들어갔습니다. 그 110조가 저출산에 전혀 지급된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탁상공로로 논문만 만드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국가 예산을 전략하면은 연간 매년 200조를 줄여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재님께서 말씀 이제 국회의원 수를 확 줄여야 된다는 이제 100명. 과거에 이제 그 대선 공약으로 25년 전에 한 거죠. 그런 판단에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비, 그러니까 혈세만 그 낭비를 하면서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또 보시는 정당 겁니까? 지원금도 없애야 됩니다. 100%. 네. 네. 1년에 한 1,000억 들어가는 정당 지원금 100% 없애야 됩니다. 예. 옛날에 없어진 정당이 60억을 가지고 이상하게 쓴 적이 있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것을 네. 전부 없앰으로써 국가 예산이 1년에 한 200조 원이 남고 네. 그다음에 교도소를 한 90% 없애가지고 네. 벌금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네. 재벌들 잡아넣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그냥 몇천억씩 몇백억씩 네. 이렇게 때려서 부자들은 돈 내라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은 돈이 없다고 네. 벌금을 못 내서 그 황제 노역도 없어집니다. 노역을 하고 어떤 있는데. 식으로 하든 돈으로 계산해서 네. 돈이 정 없을 때는 구속되더라도 네. 재산이 있는 한은 벌금제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고 국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먹이고 재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모든 재수는 벌금으로 재산형만 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또 한 100조가 예산이 아주 국가 예산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세수가 한 500조가 넘습니다. 지금 이 8485님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죠. 왜 대권만 나가나요라는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일단 전부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습니다. 정신교육대. 네,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예. 거기 들어가서 시험에 합격해야 나와요. 국민이 선출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국가의 이제 비상시국이 되는 거죠. 예, 예. 대통령 당선되는 즉시 그게 시행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300명을 가지고는 어떤 공약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100명으로 줄이고 기성 정치인들은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왜 몰아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정현 씨가 이런 새누리당 대표 네.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지금 10%밖에 모르는데 네네. 100% 안 되면은 혁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네.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네. 국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네? 완전 도려내야 됩니다. 예. 네, 거기에 물든 사람들, 예. 그 정당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정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 무소속으로 해야 되고 정당 제도는 잠정적으로 폐지해 가야 됩니다. 예.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말을 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 예.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에 100% 공감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을 네. 제대로만 집행하면 네. 서울시 예산이 지금 21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네. 서울시 예산은 10조면 됩니다. 그럼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하고? 지방자치제가 예. 뭘 하고 있냐면 포퓰리즘을 하면서 네. 자기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도자 자기들이 자기 선거운동. 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을 마구 써제낍니다. 네. 그래서 그건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재 서울시 예산만 해도 21조, 22조인데 네. 그것을 10조면 뒤집어 써요. 전부 그 어떤 특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예. 나는 그래서 국가 예산이 각 지자체가 적자투성이고 예. 고생하는 이유는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지방에서 낭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예산을 통합 관리할 겁니다. 그 전에 또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었고요. 난 적이 있죠. 네. 그때 롤스로이스로 들이받듯이 집권 여당을 들이받겠다. 네, 그랬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정치를 잘못하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이건 경제가 네. 청년 실업자, 노인 문제, 이거 노인들한테 20만 원 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네. 예,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 개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정부를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특정 개인을 비판하거나 네.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롤스로이스로 들이받는다는 건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좀 화제가 됐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고가의 롤스로이스를 몰고 가더니 화제인가 그 사고가 그렇습니다. 났고. 예. 돈이 많으신가? 약간의 접촉 사고인데, 네, 돈이 많으신가? 약간의 이런 접촉 얘기도 많이 사고인데 있었는데요. 그 사고 덕분에 네. 광고 효과가 뭐 한 100억 원 더 됐죠. 무슨 광고였고요? 그 바람에 내 공약이 또 엄청 알려졌습니다. 또. 그래요. 예. 지금 707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네.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속은 시원한데 네. 허분적 허망합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 지금 저 친구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백척간두 비상사태라는 걸 잘 모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일반적인 보통적인 정치인이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혁명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네. 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정도로 위기다.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네. 국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내가 입으로 담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다 아니까.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 인터넷 이런 데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미국의 트럼프 아시죠? 네, 예. 대선에 나온 이 네. 트럼프를 두고 미국판 허경영이다. 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트럼프와 상당히 다르죠. 네. 나는 상대방을 여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여성을 특히나 여성 비하는 한 번도 없고 네. 정치인을 비하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정책으로 승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을 인종별로 비하하거나 이게 트럼프와 정 다르고 네. 강용석 씨와도 다릅니다. 강용석 씨요? 예, 뭐 남을 고소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용석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네. 강용석 의원이나 뭐 트럼프가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네네. 그 방법이 나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좀 강력하면서 네. 코미디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 불러주면서 즐겁게 해나가죠. 그래서 국가 정치도 좀 국민들이 정치 즐겁게 네. 텔레비만 보면 즐겁게 예. 대통령이 탁 나오면 국민들이 막 웃게 웃음이 나게 나는 그런 정치를 할 작정이죠. 알겠습니다. 이 총재께서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때는 이제 안 나오셨고 그전 17대 대선 때 나와서 이제 득표율이 0.4%였는데. 예. 근데 그것도 0.4%가 아니고 네. 프로테이지가 한 20% 이상 됐을 겁니다. 네. 내가 개표에 불만을 가졌죠. 네. 그래 내가 재표 갔잖아요. 예. 그거는 내 표가 갑자기 접은 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똑 한 사람이 다 찍은 거예요. 그래가 그 이의를 제기했다가 핸드폰 한 50개 뺏겼죠.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9577님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허본좌님 공약을 저작권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작권 신청했죠. 이미 하셨습니까? 해가 저작권이 나와 있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허본자라고 하는 이제 별명까지 얻으신데 일정한 어떤 이제 반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대중들의 이런 반응에 어떤 심정이 깔려 있다고 본인 스스로 해석을 그분들은 하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시시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고 우리 한민족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나와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우리 한민족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거죠. 이런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질 못해요.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 잡아 당기니까. 사진 찍자고? 이 사진. 그리고 어떤 때는 양복이 이 팔목이 빠져버려요. 양쪽이 서로 당기니까. 뭐 그런 정도로 뭐 붙잡혀 다니고 카메라를 핸드폰을 많이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하죠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뭐 순식간에 지금 뭐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면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요. 뭐 이제 그 대선까지는 아직도 이제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민주공화당의 허경영 총재와 함께했고요.